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중앙어령 감염내과 진범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COVID-19 트리트먼트 업데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질병 초기에는 바이러스 증식이 나타나고요. 그렇지만 실제 폐렴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바이러스 증식은 굉장히 줄어들고 호스트 이뮨 리스폰스가 주로 패소제네시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항바이러스 치료, 다음에 후기에는 면역 조절을 주 치료 기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미국 NIH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미국 NIH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고요. 최근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치료가 많이 변경이 돼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에서는 항응고 치료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서 사용하는 초기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팩스로비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소트로비맙, 그리고 렌데시비어, 몰루피나비어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되어 있고요. 제시된 순서는 효과, 그리고 사용 편의성에 따른 선호도로 순서가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권고의 강도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약주 모두 근거는 2A로 제한된 수준의 무작위 대주권 연구가 있다로 이제 제시되고 있고요. 팩스로비와 소트로비맙은 강한 권고, 렘데시비어는 머더리트, 몰루피라비는 옵셔널 레코멘데이션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구 치료제가 많이 각광을 받게 됐죠. 사스코브2가 이제 세포에 들어오게 되면은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이 단백질이 바이러스에 필요한 작은 단백질로 나누어지는 프로테올라이시스가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 작용하는 게 프로테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이즈를 억제하는 게 팩스로비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의 생활에 필요한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RNA 핵산을 증복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를 억제하는 경구 치료제가 몰루피라비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로테이즈 이니비터인 팩스로비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스로비드의 임상 효과를 증명한 연구가 에픽 HR이 되겠습니다. 어, 중증 이행의 고위험군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5일간 팩스로비드를 투여하고 5일간 위약을 투여했고요. 엔드포인트는 28일째 입원이나 사망 같은 중증으로의 이행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팩스로비드는 항바이러스고 질병 초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픽HR에서는 증상 나타나고 5일 이하인 사람들이 포함이 됐고요. 팩스로비드를 복용할 경우에는 중증 이일 확률이 0.8%, 복용하지 않으면 6.3%로 약 88%의 중증 이행 예방 효과가 있었고요. 이거를 3일 이하로 이제 한정할 경우에는 89%의 중증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팩스로비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대상군인데요. 신기능이 EGFR 30에서 60일 경우에는 팩스로비드 중에서 널마트렐비어가 표준 용량인 300이 아니라 150mg을 복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EGFR이 30 미만이면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차일드뷰 클래스 C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간 기능 저하 환자는 이제 조심하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트로비밥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트로비압은 항체 치료제죠. 항체 치료제는 스파이크 프론들 중에서 우리 몸의 ACE2 리셉터 결합하는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과거에 많이 우리나라 사용됐던 레퀴노나 레그 단미박 같은 경우에는 리셉터 바인딩 부분에 이제 요 부분에 결합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요 부분이 특히 이제 변이가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레그 단미박 전혀 이제 효과가 없고요. 소트루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 변이가 많지 않은 부분에 결합하기 때문에 오미크론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렌데시비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제를 억제하는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렌데시비어 같은 경우에는 이 RLD, RP 자체를
이제 블록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요. 몰루피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핵산 증폭이 계속 일어나지만은 뮤턴트한 핵산이 생산되면서 이제 항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증 환자에서 렌데시비의 효과를 증명한 연구가 화인칠 연구가 되겠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 7일 이하의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렌데시비어를 이제 3일 치료한 군과 그다음에 이제 위약을 이제 투여한 군을 하고 마찬가지로 엔드포인트는 치료 28일째 입원이나 사망을 이제 엔드포인트로 했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은 렌데스위어를 3일 투여한군은 중증으로 진행이 0.7%만 나타난 반면에 위약은 5.3%가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87% 중증 진행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경증 환자 치료제 마지막으로 몰루피라비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루피라비어의 효과를 증명한 연구가 무브아웃 연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위험군, 이제 동반 위험 인자가 있는 성인과 그 다음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하가 이제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엔드포인트는 29일째 입원이나 사망, 중증으로 이행을 엔드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치료군에서는 6.8%가 중증으로 진행하고요. 위약군에서는 9.7%가 진행해서 30%의 어떤 중증 진행 예방 효과를 증명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초기 50%에서는 50%의 예방 효과가 있었는데 후기 50%는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30%의 예방 효과가 이제 중증 진행 예방 효과가 증명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변이주의 어떤 변화, 또 한 가지는 이제 임상 연구가 시행된 어떤 지역의 차이를 제시되고 있는데 아직 이런 차이가 발생한 명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몰루피는 뮤타제네시스 방식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임산부나 소아에선 사용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약 복용 종료 후 4일간, 남성은 3개월 정도 피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제 네 가지 약제의 장단점을 보면 일단 팩스로비와 소트로비마, 멘데시비어는 효과가 80% 이상으로 우수합니다. 이제 몰루피라면 효과가 30%밖에 안 되는 단점을 갖고 있죠. 다음에 팩스로비드는 드럭 인터랙션이 굉장히 심해서 고지혈증 약이나 아니면 이제 우울증 약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약물 상호작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항응고 치료제의 바뀐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NIH에서는 모든 입원한 환자에서 항응고 예방요법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산소 치료가 필요한 사람한테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입원 기준이 조금 더 이제 불호단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으로 서양인보다는 응고 경향이 낮은 것이 이제 차이를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주로 바뀐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로우 플로우 옥시젠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의 환자에서는 만약 D다이머가 상승하고 출혈에 대한 위험이 없다면은 치료적 용량의 헤파린을 권고하고요. 오히려 이제 중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그냥 이제 예방적 항응고요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고안이 바뀌게 된 최근 이제 NEGM 보고에 의하면은 일단 저유량 산소가 필요한 머더러트 일 페이션트에서 세라피틱 도스 안티코아굴레이션을 했을 때 오간 서포트 없이 퇴원하는 환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이제 올라갔고요. 오히려 이제 ICU 치료 같은 중증 환자에서는 세라피틱 도즈 안티코아굴레이션 했을 때 오간 서포트 프리 데이가 오히려 감소하는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지만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됐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모더레이트 코비드 9 페이션트에서는 메이저 스롬보틱 이벤트나 사망이 세라피틱 도주에서 이제 의미 있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요. 인 허스피털 데스도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시비어 코비드 19 환자에서는 메이저 스롬보틱 이벤트나 데스를 이제 줄여준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고 사망도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메이저 블리딩은 모더레이트나 시비어 모두 세라피틱 도지 엔티코아굴레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은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 입원 환자에서는 프로필락틱 도즈를 이제 공고하고 있고,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만 로우 플로우 옥시전이 필요하고, 디달머가 상승하고 출혈성 경이 없을 때는 테라피틱 도즈를 이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중증으로 지내서 하이 플로우가 필요할 경우에는 프로필락틱 도즈를 공고하고 있고요.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나 에코도 마찬가지로 프로필락 도즈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플로우 때 테라피틱 도즈로 시작하더라도 이 상태가 되게 되면은 프로필락 도즈로 변경하라. 이렇게 공고하는 게 최근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